실크로드를 대표하는 어음 화폐입니다. 지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줄 거라는 약속증만 끊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받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슬람법이 굉장히 현명해가지고 여기에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어음으로 받으면 11,000원에 팔아도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음 기한이 1년짜리 기한이다 그러면 1년에 10% 이자를 받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아랍인들이 신전이 없어졌는데도 성공적으로 경제를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세계의 금융 중심이 중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당시 이런 사회를 만든 아랍 제국이 얼마나 잘 살았냐?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죠? 당나라죠. 그런데 당나라가 지금으로 치면은 개인 GDP에 속하겠죠. 한 명당 돌아가는 은의 양이에요. 그람 수가 43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랍 제국은 한 명당 들어가는 금의 양이 48g이었어요. 우리가 그 중동의 역사를 잘 안 배우지만 당나라보다 부유했다는 거예요. 유럽은 400년의 핸디캡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1200년대 350년의 핸디캡을 가지고 그때 얼마나 잘 살았냐 보면은 1인 평균 부가 4.6g. 아랍 제국이 850년에 누리던 부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프랑스는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강력한 경제 체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체제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상호 신뢰와 같은 종교 간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면 바로 붕괴돼 버립니다. 근데 그때 아랍의 실크로드 바로 북쪽에 노예 화폐를 쓰는 몽골 민족이 갑자기 대대적인 노예 사냥에 나가죠. 아랍 제국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노예 화폐와 또는 금속 화폐만 알았기 때문에요. 이 바그다드에 들어가가지고 그 멋진 건물의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그냥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여종들이 쫙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는데 문을 딱 여니까 뭐만 있습니까? 종이 쪼가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고 이걸 갖다가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바로 아랍 역사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인데 징기스칸의 몽골 부대가 바그다드를 함락한 다음에 그 아랍인들의 상업 비법이 들어있는 수학책, 과학책 그리고 장부들을 갖다 모조리 강에 던져서 그 잉크가 떠올라가지고 강이 시커멓게 변했다고 해요. 군사화폐 같은 경우에는 군사 지도자 한 명이 화폐를 딱 발행하죠. 그러면은 전 국가가 같은 화폐를 쓰면서 공동체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개인이 화폐를 발행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때문에 차차 아랍 제국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또 어음 화폐가 사라집니다.